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고발 사주 효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연일 격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런 언쟁과 윽박으로 정해지는 건 아니겠죠. 저는 고발 사주 같은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저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저의 책임을 운운하고 이 공작으로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물러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민주당이 말이죠, 이렇게 허접한 기사를 가지고 정치 쇼를 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대한민국의 법사위 장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혹 수준에 불과하다. 찌라시가 의혹 제기한 거에 불과하다. 왜 현안 질의를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가 두려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만에 하나 특정인의 고발을 사주하고 이것을 야당에 부탁을 했다면 엄청난 공직기강 해이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뿐만 아니죠. 그냥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손중성 검사나 윤석열 총장의 어떤 고발 사주나 뭐 허위 고발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뉴스버스의 오히려 허위 사실 공표죄를 수사해야 된다. 또한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넓게 봐서는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의를 배신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검찰개혁을 하고 보내놨더니 이렇게 정치검사 짓을 1년 반 동안 한 겁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신속한 그리고 철저한 엄중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진상규명 얘기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한동수 감찰부장 제 기억으로는 윤한홍 의원이 질문 잠깐 들어봐요. 내 말 들어봐요. 잠깐 질문을 잘 하시는데요.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우리 그 유명한 여성 검사 있죠, 임은정. 아니 도대체 장관님 임은정 검사가 어디 있는 검사인지 자, 아세요? 답변도 선택적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에 있습니다. 답변을 왜 안 해요? 한동수 감찰부장 답변을 왜 안 합니까? 긴급 현안 질의했다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 아닌가요? 네. 현안 의견 대회가 아니라 현안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건데.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현재 윤석열 후보님께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후보님께서 그 뒤를 바짝 쫓고 계십니다. 언제쯤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집혔어요. 또. 질문 몇 개만 받아주세요. 질문 몇 개만 받아주세요. 몇 개만요. 그럼 하나만 합시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가지고는 민주당에서는 수사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글쎄, 저는 뭐 할 말 다 했고, 하여튼 뭐 조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으니까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미래통합당에게 넘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신 거죠? 그렇게 해서만 그런 제보가 있었을 때 넘긴다고 한다면. 아니 어떤 형태의 제보든지 오면은 전달해야지 그 전달 안 합니까 그럼?
그걸 좀. 저는 이 본건 고발장 자체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방과 전달을 하는 방은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 삭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 텔레그램 방인 건 맞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건 텔레그램 인식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기억이 나면, 그게 도구가 기억이 나면 내용도 기억이 나겠죠.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조금만 쓸게요. 이거 벗을까? 아니요, 그냥 쓸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제기를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관여했다는 것은 아니 뭐가 앞뒤가 맞는 거예요. 뭐 유리한 게 있습니까 저한테? 내가 그 현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근거 있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선거에 나온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일단 인권부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중앙지검에다가 제가 자신 있으면은 처음부터 좀 독자도 많고 이런 데다 바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어차피 다 따라올 텐데 KBS, 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더 진행되는 걸 좀 보든지. 조심하세요. 앞에 조심하세요. 그 뒤에.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 부모님 아니 제가 무서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국민 면접이 열렸습니다. 송곳 같은 질문으로 후보자들을 당황하게 한 면접관들. 그런데 웬일인지 홍준표 후보 앞에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홍 후보님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남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거꾸로 보면 여성들이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막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돼지발정제, 뭐 이런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야,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쉽게 인정을 하셔서. 이제 대선이 6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5.18은 우리 영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날 노래방 갈 생각이 나고. 잘못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도 잘못 안 하신 거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뭐 이런 변명을 하고 저런 변명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술, 담배를 잘 안 합니다. 담배는 아예 안 하고요. 술은 안 하고요. 그거는 질문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가정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감사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감사원장이 최재형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중도에 그만둔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최재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면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그분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감사원장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용은 어떤 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재직 중에 과연 그 정책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그러한 의심이 가는 감사를 했는지 여부. 그럼 그 탈원전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설득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SM을 짓겠다라고 하면 끝입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다 지났어요. 뭐 여가부 질문만 하다가 다 지나가지고 이거는 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니까요. 예. 오늘의 마지막 후보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는 2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성희롱입니까? 그거 성희롱 발언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돼지발정제는 그게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사실상 진주 어려운 폐쇄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절대 그런 사람 나 안 찍습니다. 골수 좌파고 왜 골수니까 그런 사람은 저한테 안 옵니다. 그런 사람 보고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다 좌파입니까 그럼? 자, 노 그래 할게요.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내가 참 그 생각이 좀 답답합니다. 국민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간단하게 반대편 의견을 안 들을 것 같은 거는 지금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이 반대편 의견 듣죠? 예, 다 듣죠? 좌파라고 하셨잖아요. 좌파라고 골수 좌파라고 몰아붙이셨잖아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베베 꼬여서 질문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 사이에 때 아닌 노무현 대통령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당 주자들은 그렇다 쳐도 야당 주자까지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중간에 요즘에 좀 노무현 대통령 행보가 좀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상 6분의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현장까지 들리실 수 있는 뜨거운 박수. 또 노무현 돌풍 이후 두 번째 한국 정치의 대파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와 함께 세종시를 기획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 저 김두관은 참여정부 행자부 장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의 첫 삽을 떤 장본인입니다. 저는 민주당 험지 경남남해에서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김대중 후보의 객보를 지켰고 영남에서 노무현의 꿈을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 노무현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님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갔던 특수통 검찰 조직이 이제는 직접 대권을 잡겠다고 나선 형국이 너무도 죄송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너도 나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 있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질문할 게 뭐가 많아. 오늘 다 했는데 그거는 지금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후보를 하실 때 그때 노 대통령 주변에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줄을 서서 엉뚱한 데 다가 있으니까 그때하고 상황이 당은 다르지만 비슷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최근에 MZ세대의 지지가 몰리니까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처음 뜰 때하고 비슷한 상황 아니냐. 뭐 그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신 적이 전혀 없죠. 백원 가면
당이 다르니까. 당이 다르고 한국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당 구조로 하다 보니까 전부 대척점에 서가지고 원수같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그런 대척점에 있었는데 그걸 공공연히 이야기할 수가 없죠. 네, 가겠습니다. 네. 군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를 묘사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반향이 커지자 군은 실제 병영 문화는 크게 다르다고 항변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너는 그냥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병! 이병! 군대 안 왔으면 타령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한국경제에서 최근에 인기 있는 그 드라마 DP와 관련해서 군 관계자 발언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과거 14년도 일선부대에서 있었던 부조리라고 볼 수 없다. 이 발언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폭행, 가혹행위 등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병영 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악성 사고가 은폐될 수 없는 병영 환경으로 현재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DP 관련해서 그러한 가혹행위가 지난 6월 18일 해군 강감찬함에서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 따돌림을 겪던 정모 일병이 휴가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안호를 하고 온 사정을 알면서도 꿀 빨고 있네, 신의 자식이라는 말을 하며 대놓고 정일병을 따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무 중 실수를 하자 선임병 A와 B는 가슴과 머리를 밀쳐 갑판에 넘어뜨렸습니다. 함장은 피해자를 선임병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보직이 바뀌긴 하였으나 함내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치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불안함이 가중된 정일병은 입대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28일부터 구토, 과호흡 등 스스로를 미쳐가고 있는 중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 등 가족들은 당시 정일병이 눈에 띄게 살이 빠졌었고 살갑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군 삼함대는 정일병 사망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6월 28일 함장, 부장 등을 인사조치 없이 그대로 청해부대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함장, 부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두 보충 처리는 군 내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언론에 알리거나 외부의 단체에 알리면 지휘계통을 밟지 않고 신고한 거기 때문에 징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들은 조직물 믿고 조직한테 신고했다가 다 죽었어요. 네. 이율배반적이죠. 그 밖에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을 돌발 부록으로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몸통으로 지목된 고발사주 청부 고발록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텔레그램 대화방에 손준성 검사가 넘긴 고발사주 문건들이 고스란히 전달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야당의 공모 결탁 가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탁했다는 것은 국기문란, 검찰 쿠데타 어떠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오늘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생태탕2라고 생각하는 사건인데요. 김대엽이 사과 한 박스 한나라당에 보냈을 때 당시 민주당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탕으로 재생이 되었고 이번에는 생태탕2 사건으로 윤석열 고발 사주라는 정치 공작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 꼬투리 잡아서 사건 만들고 사건 조작하는데 올림픽 금메달 감은 민주당입니다. 뭐 이렇게 또 선거가 이제 앞으로 경선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 중에서 또 당에 입당하신 지 이제 갓 한 달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당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또 현재 정치권 전반에 돌아가는 내용도 제가 공유 드릴 게 있으면은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경선 룰이 이제 정해지고 그동안 또 못 뵙고 해서 오늘 인사도 좀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도 좀 제가 듣고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고 그렇다면 납득은 좀 되셨는지? 그런 대화는 저희가 나눌 계제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건 또 저희 당이 오늘 그 법사위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대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뭐 후보님들과 개별 상의할 뿐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 조금만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없었는데 어떻게 설명이 있었겠습니까? 글쎄 오늘 뭐 대표님하고 그런 말씀은 안 드렸고 나누질 않았고 뭐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은 제가 총장 시절에 국민들이 다 보셨지만 검찰총장을 몰입화 시켜가지고 일군의 그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특히 좀 친문 권리당원 표심도 생각보다는 결집이 안 됐다는 평가도 나와서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득표율 54, 기호 4번 이낙연, 득표수 3,600.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 충청권 경선 이후에 경선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향후 경선 임하실지 좀. 특히 좀 친문 권리당원 표심도 생각보다는 결집이 안 됐다는 평가도 나와서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경선의 중대한 고비에 대통령님께 제 심경을 말씀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용기와 지혜를 빌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일정 여러 개가 이렇게 취소가 되면서 지지자분들께서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좀 많은 우려도 좀 하셨어요. 억측도 좀 돌고요. 일상적인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는 것보다는 잠깐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청권의 투표 결과는 저에게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저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거티브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지금부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도 캠프도라고 했죠? 예, 지금부터 아니고. 무료별로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거티브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신 겁니다. 네거티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도 제가 오해라고 한 이유는 오해니까 오해지 그것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당한 검증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혹시 네거티브로 오해받을까 봐 어떤 일을 많이 자제해 왔습니다. 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홍백기라고. 여당에서 밀어붙이면 지역을 다녀보면 한 달 한 달 달라지는 게 너무 체감이 됩니다. 초기에는 다녀보면 힘들죠. 그래도 저만 힘든 거 아닙니다. 뭐 이겨내야죠. 근데 이제는 거의 2년 가까이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얼마만큼의 충족스러운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이 재정당국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간의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예, 의원님은 뭐 지금 쌓아놓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웬 비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정 상황을 국간이 비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쌀떡 경제입니까? 왜 국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 진위가 뭡니까? 예, 의원님 어제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국간에다가 돈을 쌓아놓는 걸로 표현을 하셔서요. 제가 그거에 대한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그래서 국간이 빈다란 뜻은 아니죠? 예, 뭐 저희가 저희 재정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탄탄하고 그러나 저 정부로서는 건전성 문제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국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 제대로 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다음날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서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진국에 비해서 탄탄하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뭐 그거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 그런데 말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홍백기라고. 여당에서 밀어붙이면은 또 입장이 달라지고 양보하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초지일관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저희가 재정 준칙도 필요하다고 작년에 국회에 입법안도 제출했는데요. 1년간 단 한 번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비유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셔서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위로드립니다. 예. 뭐 말씀 주셔서 정말 속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초지일관 메시지를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